최근 인공지능 기반 자산운용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권의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미국 퇴직연금 운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어니스트 달러를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 AT커니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은 컴퓨터 관리 자산이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의 시장 규모 또한 크게 확장될 것으로 봐야겠죠. 오늘 장외 주식 4989 대표를 만나다 시간에는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체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산업, 어떤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로보어드바이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뭔가요? 말 그대로 로봇과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합친 말로써요. 예. 이제까지 사람들이 제공하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자산 관리하던 서비스를 기계가, 로봇이 대신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 컨설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대면 네. 사람이 만나서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보험도 드시고 부동산도 투자하시다 이런 얘기를 로봇이 한다고요? 네. 이건 알파고 때문에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에서 한 4년 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산업이요? 비즈니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런 저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아주 어렵죠. 네, 이것이 그 대중들한테 아주 높은 접근성으로 모바일과 웹으로 그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최저 비용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게 이 로보어드바이저 그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파운트는 네. 그 로보어드바이저를 뭐 개발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다 하는 건가요? 저희는 뭐 둘 다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현재 저희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과 이렇게 협업하면서 은행권의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연내에 직접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또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이 용어 자체는 몇 년 전서부터 나왔던 용어겠네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약간 보편화된 단어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가 태동하면서 현재 뜨겁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좀 이런 로보어드바이저의 어떤 그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지요? 아직 뭐 전체 그 어마어마한 자산관리 시장에서 보면 포션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재는 대략 그 1경 8천조 시장에서 한 약 500조 정도까지 성장을 빠르게 오고 있고요. 향후에 이게 40%까지 2030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 파운트라는 회사 이름은 어떤 뜻인가요? 파운트는 저희가 그 파운틴이라는 분수에서 고어인데요. 예. 첫 번째는 투자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그 분수의 투명성, 그 다음에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자산이 증식하는 이미지를 담아서 저희가 파운트라는 좀 서비스명과 회사명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젊은 분들은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팍 오실 수도 있지만 저를 윗세대 분들 네. 약간 좀 이렇게 모바일 쪽에 약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분들은 최근에 유행했던 앞서 얘기했던 이세돌 구단과 함께 겨뤘던 알파고를 좀 생각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알파고와 같은 완벽한 금융에 좀 최적화된 알파고 아닌가요? 인공지능 그 로봇이 투자를 척척척 다 진행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영역인데요. 예. 예를 들면 구글이 현재 바둑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약간 너무 앞서 나간 얘기 같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 투자하는 방법론은 그 기본적으로 금융공학적인 방법, 여지까지 쭉 축적되었던 금융공학적 방법론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최근에 되게 핫하게 있는 분야가 접목되면서 좀 더 한 단계 진전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우리가 사람하고 대면할 때는 네.
뭔가 따뜻함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우리 고객님한테만 제가 요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전하는 이 투자 컨설팅 대비해서 이 로봇이라는 전달하는 어떤 강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장점이나. 번째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 사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기술의 핵심은 어떤 주식들이 오를까라는 걸 그 찍어내는 그 전통적인 시스템 트레이딩과 좀 다른 영역이고요. 그건 한ten 우리가 많이 봤었죠. 시스템 트레이딩. 네. 예. 근데 이걸 위해서는 자산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까지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개별 자산들의 서로 간의 관계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밀하게 그 뽑아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시장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패닉에 좀 빠지게 되고요. 예. 그때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로봇은 데이터에 근거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그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나는 기업인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롱텀 캐피탈이라고 굉장히 핫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시죠? 네. 예. 그 기업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과 어떤 뭐 세계 석학들과 막 이런 어떤 빅데이터 과거 통계 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요? 이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로보어드바이저의 그런 그 데이터 분석에서의 그 한계점이나 약점 부분은 예.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시장 위기 상황에서는 대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 부분이 사실은 머신러닝에 의한 시장 패턴 부분을 좀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제 현재 향상되는 상황이고요. 머신 러닝이라는 게 네.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패턴을 읽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총론과 강론을 각자 대응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고 있는 거가 그 당시와 비교해서 업그레이드 됐다. 예, 좀 더 개선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사실 방향성 측면에서도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떤가요? 과거의 시스템 예. 트레이딩은 어떠한 것이 오르느냐가 키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로보 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제는 시장이 어디가 오를지에 대해서까지는 잘 알 수 없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고요. 예. 그 하에서 어떠한 조합이 최적의 조합이냐,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더 기술의 강점이 있고요. 그러한 기술력에 있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이 자기 자산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좀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나요? 로봇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건가요, 제가? 현재는 지금 저희 서비스가 이제 4월 달에 일임형 ISA를 좀 출시하게 되고요. 기업은행과 함께 우리은행에서는 베타 서비스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바일이나 네. 웹상에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화면으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네. 좀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의 자산과 또 재테크 이런 맥락이 때문에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정희 캐스터 연결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장외주식 4989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와우 4989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업체인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배우다님께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어떤 자료를 통계로 투자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실수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살펴보면요. 송송송님께서 로보 어드바이저는 오류가 나면 소중한 자산을 잃는 건데 오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확인해 보시죠. 예, 그럼 파운트는 어떤 자료를 집어넣어서 가장 최적화된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것일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금융 빅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예. 글로벌 모든 금융 데이터들을 저희가 웰스프론트나 베터먼트나 세계의 1, 2위 업체들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는 그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금융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금융 데이터를 모두를 활용하게 되고요. 또 그 톰슨 로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매크로 데이터들 전체 이 시장이 움직여가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800조 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이 시장을 분석하고 또 포트폴리오를 조합을 짜게 됩니다. 김 대표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그간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뭔가 오류나 뭔가 실수 이런 가능성은 그럼 0%입니까? 사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자체적으로는 이 그 나오게 된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그 리샘플링 작업을 돌리게 되고 백테스팅이라는 그 저희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닥쳐올 좀 그 오류라든가 혹은 고객들 자산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좀 소프트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죠. 아니면 창업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하필 우리 김 대표께서는 이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큰 시장 기회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가치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회는 이제 저성장과 저금리 사회에서 저출산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예. 자산 관리라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제 삶에서 개인적인 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가난을 해결하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라는 게 제 삶에 좀 그 지향하는 바인데 이걸 회사를 통해서 그러세요? 네. 저도 배워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회사를 통해서 실현하는 부분이 저의 좀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는 언제 설립하신 거예요? 지금 회사는 작년 초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예. 현재 횟수로는 이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 대표님 이력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색이 있던데요. 네. 잠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이 폭주족 생활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맞나요? 폭주족은 아니고요. 예. 제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독도가 그 우리 땅을 홍보하는 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화면이군요. 예. 그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때 그러니까 만났던 독도 라이더. 네, 맞습니다. 예. 이때 만났던 짐 로저스라는 그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자 지금 분께서 나오시는 분들이 동료분들이신가요? 네, 함께 같이? 저랑 프로젝트를 했던 그 분들이고요. 예, 당시에 만났던 투자자분께서는 현재 저희 투자 고문 및 투자자로서 회사에서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아는 그 짐 로저스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증권가에 계신 분들은 탁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좀 뭔가 로보 어드바이저와 짐 로저스의 어떤 투자 세계는 뭔가 이렇게 안 겹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뭔가 자기의 어떤 분석이나 자기의 어떤 어떤 뭐랄까요?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후자 쪽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짐 로저스는 그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투자에서는 상당히 그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인데요. 예. 제가 이 서비스의 근본은 그런 알고리즘 투자에 따른 운용이 아니라 이거는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매스한테 훨씬 더 저렴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이 서비스 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한국에서 이제 미팅을 갖고 그러면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미팅을 가지면서 좀 공감을 해주시고 지원을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친분을 쌓기가 어려운 분인데 친분을 쌓게 된 계기 뭡니까 그건? 그 계기는 사실 제가 그 무모한 도전을 보시면서 좀 그 자체만으로요? 네네 좀 무모한 도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무모한 도전을 그걸 몰랐네요. 취향을요. 제가 알았으면 제가 먼저 좀 시도를 해볼 걸 그랬습니다. 제가 좀 웃자고 드렸던 말씀이고요. 사실 또 멘사 회원이시기도 하다면서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좀 되시는 겁니다. 네. 뭔가 어떤 뭐 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꼭 성공을 담보한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야가 없고 새로운 분야를 진출하고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좋아. 근데 왠지 기존의 어떤 금융권과 뭔가 이렇게 좀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이 협업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또 거기에 많은 인력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PB분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저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 산업이 그러니까 그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PB분들과 로보 어드바이저 대결 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의 전 근본은 노 어드바이저와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 좋은 포트폴리오를 그 구성한 그런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전 직장을 다니는 동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었는데요. 예.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30대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런 분들한테 아주 양질의 그런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로보 어드바이저 핵심이고, 그런 분들은 기존의 금융권과 PB분들
기술과 함께 공존하면서 좀 시장이 커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소시민들이 갈 수 없는 허들, 네, 그러니까 뭐 한 10억 이상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분들을 위한 네. 재테크, 네. 자산관리 프로그램이군요. 따라서 이런 자산 관리 목적 자체도 뭐 20%, 30%의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장기 투자 부분이 오히려 이 로보어드바이저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대표님이 10년 전에 제가 만났어야지 저도 좀 잘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로봇은 어디 가서 만나냐고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화면상으로 이무재 PD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 사이트군요. 네, 저희 파운트의 그 서비스이고요. 여기서 이제 고객의 본인의 그 정보들과 그 성향들을 나이, 입력을 하게 성별,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 고객의 맞춤형으로 이 고객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성향에 따라서 좀 상품을 추천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1가지의 좀 고객 성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객의 이탈률을 줄이는 측면에서 질문 수를 확 줄이게 되었고요. 가능한 정확하게 고객의 성향을 좀 파악한 뒤에 고객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그 적합한 상품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런 설문조사하기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끄집어낼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고객 성향 파악한 알고리즘 분석을 예. 통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래의 소득은 은퇴까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예. 네.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기대 수익률 10%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읽기 전에 넘어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질문에 답변한 이후에 또 서비스가 운영되는 중에서도 고객의 그 성향들을 맞춰서 또 한 번 더 그 조정을 해주는 그 기능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목적과 기관을 입력한 이후에는 포트폴리오의 맞춤형 포트폴리오가 좀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개별 구체적인 상품 라인까지는 그 저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실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어떠한 상품을 사야 되는지 부분이 나오게 되고 실제 이 서비스가 사실 정말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객들에 있어서 가능한 이 매번 일일이 구입하지 않고 자동화된 서비스로 가기는 게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또 이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핵심인데 중간중간 계속 리밸런싱을 하고 고객한테 요청하는 건 되게 고객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이런 것들이 요즘 앞서 알파고 얘기했지만 또 이런 거에 편승해서 한 번가 반짝하고 유행하면서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김 대표님이 또 다른 어떤 비전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뿌리 내려서 정말 큰 어떤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김 대표님이 보는 이쪽 산업의 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또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전 이건 커다란 물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액티브 펀드 위주의 그 공격적인 투자가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20, 30% 수익률이 나온 땐 사실 비용은 거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확정되면서는 액티브 펀드가 아닌 패시브 펀드 위주의 금융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졌고요. 사실 시장을 이긴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깨닫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시장을 훨씬 상회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보다 시장을 따라가면서 약간의 추가적인 알파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최저 비용, 그 다음에 세금과 같은 절세 효과로 확정 수익을 높여주면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러한 시장의 수요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1% 내외의 그 낮은 예금에서 나오는 분들, 부동산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나오는 분들, 이분들은 높은 변동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로보어드바이저는 확정 수익을 생각한다면 아마 최고의 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은 저는 미국에서의 그 빠른 60에서 80%의 성장 속도만큼 한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파운트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또 이런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저희 파운트와 더불어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현재 그 함께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많은 부분을 함께 좀 노력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해하고 또 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게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인 캐스터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유 캐스터.
네, 금융 상품이 정말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로보어드바이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트를 보면서 저도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송송송님께서 파운트 직원 구성 중엔 그럼 데이터 관련 사이언티스트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살펴보시면요. 인생을 배운다님께서 혹시 로보어드바이저가 여러 회사가 있으면 서로 각 기관을 업체들끼리 로봇끼리 경쟁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들어봤는데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업체 간 차별화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같이 전부 다 이렇게 취합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를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업체마다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조금씩 차이가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경쟁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대목이군요. 네, 저희 파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산군들을 개별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다시 재분석하는 클러스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특화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읽어서 시장에 맞춤형으로 다이나믹 리밸런싱을 하는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운트의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현재 17명이 저희 회사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네요. 네, 저희 저번에 만난 분은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 날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데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뭐 아직 그렇진 않고요. 예. 저희 회사는 약간 그 회사의 가치 아래서 굉장히 유능하신 전에 경력이 10년 차 이상씩 되는 뛰어난 분들이 좀 모이게 됐고요. 아까 뭐 데이터 분석 쪽으로도 석박사급 인력이 현재 회사에서 아니 그러면 절반을 많이 나가잖아요.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고 예. 있고 또 카이스트와 서울대 경제학이 좀 회사의 80%가 될 만큼 고급 인력들이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자본금의 이 돈을 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다 총괄하고 다 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투자자들을 다시 무제표 좀 전략적인 투자자를 유치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개인 사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예. 이제 올해는 엔젤 투자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바로 또 당장 저희가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이제 좀 제가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 단기간의 목표와 또 뭐 중장기적인 비전의 목표, 또 회사의 목표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올해의 목표는 저희가 AUM 1위, 그다음에 뭐 매출 1위라기보다는 고객 경험의 1위를 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에서 가장 깊이 있게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춤형된 서비스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되길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비전은 저는 저희 회사가 이 금융에서의 아마존 같은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스 고객들한테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이런 업종도 좀 해외 어떤 이런 비슷한 업체와 제휴 협력을 할 수도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한 요소일 것 같고요. 예. 네, 해외 금융기관 또는 뭐 해외 그런 서비스 업들, 예를 들면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안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뭐 다른 IT 서비스들과 접목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지금 상품이 국내 상품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네, 글로벌한 뭐 상품, 뭐 지구 반대편에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국채에 투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영역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네. 사용하는 상품 분석군에도 글로벌 모든 ET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적화된 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뭐라고 제가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아이폰, 뭐 이게 손안에 어떤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데 정말 자산 관리, 우리 옛날에 봤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새롭게 하여튼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분들을 아주 고액 자산가가 갈 수 없는 만날 수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김용민 대표께서 이러한 솔루션을 찾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 회사의 계속된 발전을 저희 한국경제TV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장애주식 사고팔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